우진은 왜 과제 안 내니? 저 냈어요. 냈어? 네. 방금 전에. 어? 방금 전에. 질문. 합성 16, 47. 16몇 번? 46, 47. 46, 47.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역학적인 개념을 배우게 되면 같은 물리량이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는 운동에서는 우리가 시간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만, 두 번째 힘 관련 내용에서는 질량분의 그 물체에게 가해진 알짜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지. 같은 물리량이 여러 개의 뜻이 겹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고, 46번에 딱 그런 경우가 볼 수가 있겠지. 문제 보면 구간 A와 B를 지나면서 이 물체가 받는 알짜는 각각 FA와 FB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FA와 FB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뭘 해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준 거지. 바로 무슨 그래프를 줬어? 시간과 속도 그래프. 여기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기울기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지. 첫 번째 구간인 A 구간에서 이 t 동안 속도가 v에서 2v로 바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2t분의 v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는 t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2v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지. 물체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를 우리 마음대로 그냥 질량 m이라고 써보게 되면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얘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각 구간에서의 알짜 힘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 구간 그 3t 때 구간 B를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3t 동안에 요 그래프에서의 이동 거리 변이가 B까지 전체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제에서 힘이 변하는 순간이 구간 A가 끝나는 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넓이와 뒷부분의 넓이가 바로 A와 B 구간에서의 거리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인지에 대해. 그러면 이 첫 번째 구간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3VT가 나오고, 두 번째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 VT가 나오니까 A와 B 구간의 길이가 몇 대 몇의 길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그게 기억지는 맞아? 니은에서 알짜 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방향을 뭐로 표현하기로 했었습니까? 방향으로, 부호로 표현하기로 했어.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속도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힘의 방향까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니은은 바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디귿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문제도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경우에는 내가 구해놓은 이 식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몇대면서 비율이 나와. 1대 4의 비율이 나오죠. 47번? 47번의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 교과과정 외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아마 모를 수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느낌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은근히 좀 예민한 편이거든. 그래서 가끔 엄청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면, 호텔이나 저기 고층 빌딩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움직일 때 약간 어지럼증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 그렇지? 자, 왜 그러냐면 자, 엘리베이터가 자, 요렇게 자, 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자,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가속도에 대해서 항상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느껴요. 이걸 관성 가속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관성 배울 때 무슨 얘기했었냐면 어떤 물체가 갑자기 출발하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뒤로 밀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왜 뒤로 밀릴까? 뉴턴은 얘가 뒤로 당연히 받는 힘이 있으니까 밀리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관성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는 의미에서 관성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이 관성력에 의해서 물체가 가는 가속도를 관성 가속도라고 정의했어. 그런데 결국 이 물체의 운동을 바깥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성 가속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엘리베이터 또는 버스의 가속도의 크기와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관성 가속도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문인지 이해돼? 자, 여기 사람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었어. 근데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의 질량은 50kg이야.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의 중력은 몇이 돼야 돼? 500 뉴턴이 돼야 되지?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저울에서 측정된 힘을 표시를 한 건데 이 값이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따로 누르는 다른 물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지? 그러면 왜 이 사람의 무게는 500N이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땐 600이 나오고 어떨 땐 400이 나왔을까? 바로 방금 얘기한 이 관성 가속도에 의해서 물체, 이 사람에게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더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 즉 처음 0에서 T1까지는 원래 이 사람 무게 500에 몇 만큼의 힘이 더 가해진 거야? 100만큼의 힘이 더 가해진 거야. 그런데 이 저울은 어떤 힘을 측정하는 장치냐면 이 사람이 아래로 누르는 힘을 측정하는 장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새로운 힘 100N만큼의 뭐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아래쪽으로의 관성 가속도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사람의 질량이 50kg이니까 이 관성 가속도의 크기 몇이야? 다시 50kg의 사람이 100N의 힘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관성 가속도는 그렇지 2m/s 제곱이 돼야 되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관성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어때야 돼? 크기가 같아야 되지. 그렇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아, 0에서 T1까지는 이 엘리베이터가 2m/s 제곱의 가속도로 자, 위로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 이해돼? 이해돼? 자, 이거에 이해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읽을 수 있어. T1에서 T2까지는 어때? T1에서 T2까지는 여기잖아, 그지? 무슨 뜻이야? 네 말대로 이 500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원래 무게에 아무런 힘이 추가가 안 됐어. 이 무슨 뜻이냐? 보면 여기에서 추가되는 힘은 새로운 가속도 때문에 추가되는 힘이야. 그러면 새로운 힘이 추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야. 그지? 가속도는 모르미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가속도는 모르미야.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할 때 가속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너 근데 방금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속도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이건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속도가 0이라는 뜻이야? 0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조심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거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그 무슨
등속. 그래, 가속도가 없는데 어떻게 등가속도야? 등속도지. 맞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마저 T2에서 T7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때는 반대로 100만큼의 힘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돼야 되겠지? 그 말은 이 엘리베이터가 반대로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 그렇지. 아래 방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이 시간 간격마다 다른 방향, 다른 크기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기억에 여기서 T1까지의 사람의 가속도의 크기 사람의 가속도니까 사람이 받는 힘, 알짜의 힘으로 물체의 질량을 이용을 해서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지? 처음 T1까지는 600N의 힘을 받았고 질량이 50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는 12가 되는 거야 그치? 자 T1부터 T2까지는 어떻게 됐어?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 이건 T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물리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일관되게 어떤 특정한 말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 첫 시간부터 이 말 강조했다 전화 운동 방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 속도의 방향이라니까 그지? 그러면 지금 얘가 우리가 지금 부호 따진 게 뭐야? 가속도지 우리 속도 지금 찾았어 안 찾았어? 아직 안 찾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찾은 가속도로 속도 구해봐야 되겠지 그지? 얘가 처음에 2의 가속도 갖고 있다가 시간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똑같단 말 없지 그 다음에 0의 가속도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가속도를 갖게 된 거잖아 그러면 너 요거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면 어떤 모양 보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가속도 시간 가속도 그래프고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야 어떻게 바꿔야 돼? 야 여기는 가속도가 플러스 2야 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이거 어떤 값이야 이거? 플러스 값 나오지?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 그지? 여기는 속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 그지? 좀만 생각하면 되는 걸 왜 생각을 안 해? 그럼 여기가 T2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값이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거 무슨 뜻이기 때문에 속도가 방향이 바뀐다 그지? 속도가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은 속도가 몇이 되는 지점이니까 다시 속도 시간 그래프 X축 위의 부호를 플러스 X축 아래를 마이너스라고 하지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를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속도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바뀔 수 있는 곳 여기 아니야? 맞지? 그지? 즉 속도의 값이 순간적으로 몇이 되는 지점 0 오케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자 뭐라고 많이 바꿨어? 속도가 순간적으로 몇이 됐다? 0이 됐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내 말 이해돼?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리학은 해석 싸움이야. 알겠어? 공식도 외우는 거 중요하고 풀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다른 말로 해석할 거냐를 기억하는 싸움이라고. 이걸 그래서 항상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이런 말 나오면 그런 거 보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치? 이런 내용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또
테스트 볼 거야. 답안쯤 해야 돼요. 시간은 12분?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일단 12분 주고 자리 안 쓰면 틀리죠. 아니 감점 단위 하나당 1점씩 감점.
100점 만점. 왜 50점 만점? 그건 통합과. 통합과학은 물지, 생, 화생이 따로 있으니까. 왜? 100점 만점인 게 낫지 않아? 너무 화선님 많이 틀린 거죠. 어차피 뭐 비율은 똑같아. 별 차이 없지. 다 맞으면 되지. 뭐.
자, 답안지만 주시고. A가 B를 미는 힘. 얘가 A고 B인데 지금 요걸 구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뭘 보란 얘기냐?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라는 얘기.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 11번에서 그죠? 뭘 보란 얘기야? 물체 중에서 누굴 보란 얘기야? A가 B를 이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힘을 합성하거나 힘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은 작용점이야. 물론 누가 주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힘의 3요소 중에는 작용점이거든. 힘을 받는 애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B를 미는 힘이니까 힘을 받는 애가 B지? 그럼 너 뭘 봐야 돼? 기본적으로 B를 봐야 돼. 물론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정석은 이거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라고 했을 때 너가 1차적으로 봐야 될 물체는 B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주면 돼? B가 받는 힘들을 다 찾아주면 돼. B가 받는 힘 뭐 있니? 어? 그렇지. 지금 왼쪽으로 밀고 있는 20N이 B한테 가해지고 있지. 또 내가 방금 말했잖아.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려고 B를 본다고 했잖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A가 B를 미는 힘이 여기 있어야지. 맞아? 이 두 개의 힘이 있겠지. 그렇지? 자, 이 물체 어디로 움직여?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어?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우리 지난번에 요 운동 방향식 쓸 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얘가 그러면 부호가 뭐야? 플러스. 얘 뭐가? 자, 운동 방향식 쓰면 되지. 자, 어떻게 써야 돼? 운동 방향식. F는 MA가 운동 방향식이야. 자, 등호 사이에 두고 좌변에 뭐 쓰는 거야? 플러스 20. 다시 또 3이 나왔지. 나 뭐 보기로 했어? B 보고 B에 대한 식 써야지. 갑자기 A로 넘어가면 어떡해? 다시 왼쪽에다가 뭘 쓰는 거야? 이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써서 R자임을 구하는 게 좌변이야. A가 미는 힘을 네. 다시 너 왜 여기서부터 생략을 하니? A가 B를 미는 힘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B라니까? 그지? 물론 얘도 중요해. 얘가 필요할 때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B가 힘을 받고 있고 우린 힘의 합성을 할 때 뭐가 똑같은 힘들끼리 합성을 해야 되니까 복수를 안 하는 거야. 이거 근데 그 26턴이랑 B의 힘이 그 A가 미는 힘을 받다고. 아니 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결론이 나왔어? 그냥 내 말을 따라줘. 알겠지?
그 이상한 결론으로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점프 컨클루전? 이딴 거 하면 안 돼. 내 말 이해돼? 내가 말하지 않는 걸 왜 만들어내고 있어? 나 계속 뭐 강조하고 있었어? B를 미는 힘, 작용점 계속 강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를 지우고 지금 B만 보고 있었잖아. 그럼 너 밑에 있는 식을 쓸 때 뭐에 대한 식을 써야 되겠어? B B에 대한 식을 써야 되겠지? 내가 그래서 위에서 B에 대해 B가 받는 힘을 다 찾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야? 근데 B 그 힘을 구하려면은 그 A가 미는 힘을 알아야 되는 그래. 우리가 구하려고 한 힘이 얘야. A가 B를 미는 힘. 그지? 다시 힘의 합성은 작용점이 같은 힘들끼리만 할 수 있어. 나는 이 문제 11번을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라는 작용점을 중심으로 식을 세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B가 중심이야. A는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A가 왜 중요하냐면 이 B에게 힘을 주는 애가 A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B에 대한 식은 그냥 A가 힘을 준다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 힘이 어느 방향인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문자가 이거다라는 것만 너가 인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완성하는 방법은 별게 없어. 이 B라는 작용점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좌변에 써주면 되는 거야. 그게 알짜임이야. 그지? 그 알짜임을 받아서 작용점이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가속도 A를 갖는다. 요게 이 운동 방정식의 형태란 말이야. 내가 찾은 걸 그냥 위치에 맞게 대입만 해주면 돼. 내가 위에서 뭐 찾았어? B에서 작용하는 다 찾았지? 나 B에 대한 식 세울 거지?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B에 대한 식들만 그냥 다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넣어야 돼? 이거 그래, 요거, 그치? 마이너스 FAB. 친절하게 다 써줬는데 이걸 그대로 안 쓰면 어떡해? 내 말 이해돼? 정말? 여기다 뭐 써야 돼? B 그럼 몇? 2 곱하기 4지? 알겠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를 그래프로 푼다고 하면 자, 이 물체의 처음 속도가 5였는데 얘를 어디로 던졌어? 위로 던졌지? 맞아? 위로 던졌으면 자, 물체의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으면 자, 이 물체의 작용하는 가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어? 아래 방향.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0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도 어떤 모양이 나와줘야 돼? 직선인데 어떤 직선? 어떤 직선? 다시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너 가속도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썼어? 그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아래를 향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얘가 몇 초다면 몇 초까지 움직였대? 3초까지 움직였대. 대충 내가 3초 해볼게. 그치? 자,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운동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지금 13, 14번은 잘 맞았거든? 그 다음에 15번이 뭐였지?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야. 자, 평균 속력 뭐가 중요한 거야? 그지? 자, 속력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주의할 점이 뭐야? 시간이 주의할 점이야? 3초라고 나와 있는데 왜 시간이 주의할 점? 그래. 우리가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넓이를 구했었어? 를 구하고
부호를 살릴까 안 살릴까를 고민했었잖아. x축 위를 플러스, x축 아래를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면 이건 뭘 구하는 거야? 그렇지, 변 위를 구하는 거지. 아우 씨. 그 다음에 얘 부호를 플러스로 보면 뭘 구하는 거야?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지. 똑바로 말 안 해? 이 자식이. 맞아?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돼? 이동. 그렇지. 이동 거리를 구해줘야 되겠지. 평균속 몇이니까. 맞지? 즉 x축 아래도 뭘로 보고? 플러스로 보고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지.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요 값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장점이 뭐라고 했어? 시각. 시각화. 너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 시각화의 장점이 뭔데?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했잖아, 그지?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가 0.5초야. 그러면 여기가 몇 초야? 2.5초지. 그러면 몇 대 몇이야? 남은비가 1대5. 여기 몇이야? 네가 구한 대로 마이너스 25지.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의 D는 몇 대 몇이니까 1대 25니까, 그지? 둘 중에 하나만 구해가지고 나머지 거 구해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시간 3초로 나눠주게 되면은 평균 속력이야. 이해돼? 이것은 뭐니? 평균 속도, 그지? 평균 속도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더 쉬운 방법이 있었지. 뭐였어? 평균 속도를 구할 때 더 쉬운 방법. 뭐니?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공식을 활용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식이 편할 때는 공식도 쓸 줄 알도록 연습하는 게 좋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맞니? 자, 다른 건 질문 없죠? 자, 오늘은 3강 일과 에너지를 보고, 일과 에너지가 내용이 엄청나게 많진 않거든. 그래서 일과 에너지를 다 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원래 4강은 우리가 선생님들끼리 빼기로 했었어. 근데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4강 만만 조금 보고, 과제는 3강까지만 낼 거야. 4강을 나가더라도 3강까지만 낼 거니까 3강만 풀어주면 되고, 일과 에너지 봅시다. 자, 1.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일은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현할 땐 주로 대문자 W로 많이 표현하는 편이에요. 대문자 W로 많이 표현하고, 자,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지? 힘을 줘 이동을 변화시켜. 그렇지. 힘을 줘서 어떤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그 힘과 그때 움직인 이동 거리의 곱을 우리가 1로 정의를 하게 돼요. 이때 우리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힘과 거리는 반드시 자, 나란해야 합니다. 나란해야만 둘을 곱해서 2를 계산할 수 있어요. 나란하다 평행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자, 이렇게 10N을 받았을 때 물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2m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와 힘이 나란하지. 그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2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예요? 힘과 자, 이 이동의 방향이
같을 때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을 때.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얘네들을 그냥 곱해서 뭐 해주면 된다. 이것들의 부호를 플러스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1의 부호가 플러스.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운동 중이었는데 여기 이제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이렇게 가해질 수 있어.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인데 받고 있는 힘은 왼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도 나란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할 수 있어. 그때 만약에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가 3m다. 얘가 받는 힘이 10m다. 12N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 둘을 곱해서 역시 1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힘과 이동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는 부호를 뭘로 써줘야 된다? 자, 마이너스 부호로 써줘야 된다. 즉, 첫 번째 경우에서의 1의 값은 자, 10과 2를 곱한 20이라고 쓸 수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1의 값을 12와 그냥 3을 곱하면 안 되고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6이라고 써줘요. 정리가 알겠니? 자, 1의 단위는 뭐니? 자, 뉴턴과 미터를 곱했지 지금? 힘과 거리를 곱했잖아요, 그지? 자, 이걸 우리는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있는 단위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지. 자, 1은 아주 대표적인 스칼라야. 스칼라가 무슨 뜻이니? 크기만. 그렇지. 얘는 크기만을 갖는 분리량이야.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이 되게 조심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의 표현을 방향의 표현을 넣어서 설명하시면 안 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 첫 번째 경우를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10N을 줘서 오른쪽 방향으로 2m 움직였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1의 크기를 플러스 20줄로 구했지. 맞지? 그런데 이 플러스 20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른쪽으로 20줄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이 일과 이번 단 에너지에서는 이 부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의미야. 즉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20줄, 왼쪽으로 15줄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냥 부호 자체를 붙여서 표현을 해줘야 돼.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실수들을 꽤 많이 하는데 이해해주면 좋아요. 당연히 뭐 그래프 하나 배워야지 뭐. 이번 단에서 나오는 그래프 한 개밖에 없어. 바로 뭐냐면 자, x축이 거리고 y축이 힘인 그래프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모양과 상관없이 자, 이 그래프가 특정 거리까지 차지하고 있는 x축과 이루는 넓이. 자, 이 x축과 이루는 넓이가 자, 1의 크기야. 내가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자, 일을 표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일은 그냥 일이라고 쓰면 안 돼. 그치? 뭘 꼭 써줘야 되지? 뭘 꼭 써줘야 되지? 어떤 힘이 한 일이다 라는 표현을 꼭 붙여줘. 알겠지? 일의 종류를 구분할 때 우리는 이 일이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한 일인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지? 이번 단원에서는 그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알짜임이 한 일,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 그리고 외력이 한 일,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할 거거든. 자, 이렇게 어떤 힘이 일을 했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힘을 계산하기 위해 넣어준 힘의 위치에 어떤 힘을 넣어줬는가를 확인을 하고, 자, 그 힘이 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꼭 해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필기 같은 거 할 때 귀찮으니까 그냥 일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없으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런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자, 우리 예전에 에너지를 배울 때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에너지의 뜻? 일을 할수 그렇지. 우리 에너지의 뜻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웠었어. 능력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체 안에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물체는 이 에너지의 일부를 써서 뭘로 바꾸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 에너지의 일부가 바깥으로 나오거나 혹은 들어갈 때 일이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고? 지금 이거 알겠니? 만약에 에너지가 처음에 100만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 그림 새로 그릴게. 자, 원래 얘가 에너지가 100만큼 있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바깥쪽에 일을 해가지고 얘가 10이라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을 줬어. 내 말 이해되지?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그게 핵심이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일을 했다면 이 에너지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줄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에너지의 크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물론 보인다고 생각하는 에너지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는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뭐만 보게 하는 거야? 일과 이 변화량만 보죠. 내 말 이해되지? 일과 변화량만 봐서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 식을 써보자. 자, 바로 이렇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일, 에너지, 정리야. 일, 에너지, 정리. 자, 위에서 한 얘기를 그냥 말로 쓸 거야. 그치? 결국 일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에너지의 그렇지.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런데 내가 아까 뭐랬지?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무슨 힘이 했느냐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 돼. 그지? 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일이 뭔지 몰라. 내 말 이해되지? 이 일이 무슨 힘에 의해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떤 상황을 봐? 우리는 대개 자, 물체가 힘을 받는 상황을 봐. 자, 어떤 물체가 마찰되는 바닥 위에 있어. 그런데 내가 얘를 밀었어. 그러면 내가 물체를 밀었잖아.
그냥 이 힘은 뭐가 돼? 내가 미쳐. 그렇지. 내가 물체를 민 힘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힘을 예를 들어서 10N을 줬는데 자, 이 물체가 아까처럼 2m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준 힘에 대한 E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이 힘에 대한 E이 몇이 나와? 10 곱하기 2로 20줄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E를 한 주체와 E를 받은 주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힘을 준 애가 나지. 그러면 E를 한 것도 누구야? 내가 되는 거야. 힘을 주는 애가 E를 한 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물체는 힘을 받았지. 작용점이지.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게 되는 거야? E를. 그렇지. 얘는 E를 받은 애가 되는 거야. 내가 위에서 이런 얘기했어. E는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일을 한 나는 에너지를 쓴 거야? 혹은 얻은 거야? 나는 쓴 거야. 내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내 에너지는 줄어야지. 그치? 근데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갔어? 없어진 게 아니지. 그치? 어디로 간 거야? 얘한테. 즉, 일을 받은 애는 어떻게 됐지? 에너지가? 증가한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물체를 민 힘에서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누구야? 나야 물체야. 작용점이 더 중요해 힘에서.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뭐만 보자는 거야. 얘만 보자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무슨 힘에 대한 일만 따져볼 거야? 일단은 알짜힘에 대한 일만 따져볼 거야. 자, 알짜힘에 대해서 우리 아는 공식 하나 있지? 뭐였어? 알짜힘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식? 그렇지. 아주 좋아. 요 F를 알짜힘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냥 힘이 아니라 알짜힘이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 자, 이 유도 과정은 거의 안 적어도 된다 얘들아.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요즘에 이거 가지고 문제 내시는 분 거의 없어. 아마 승준이는 봤을 거야. 그치? 자, 어떤 물체가 F라는 힘만 갖고 있어. 마찰도 없고 다른 힘도 없어. 중력은 당연히 있겠지만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나. 자, 이 물체가 F라는 힘을 받아서 일정하게 받아가지고 S라는 거리만큼 움직였어. 당연히 이 F가 일정하다면 이 물체의 가속도 역시 일정하겠지? 이 물체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할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운동 방정식과 일의 크기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F는 ma를 통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이 F가 한 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당연히 이 일 W는 FS가 되겠지. 방금 내가 F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MA로 바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F를 MA로 바꿨으면 좋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중에 무슨 식이 있었냐면 EAS는 V제곱 빼기 V제곱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어. 그치? 얘 본 적이 있지, 그치? 자, 양변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AS는 2분의 1 곱하기 V제곱 빼기 V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이 식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 그렇지. FS는 2분의 1 M V제곱 빼기 V제곱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져. 맞아? 자, 그 다음에 요걸 쭉 해석을 해보는 거지. FS
뭘 구한 거야? E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F는 이 물체에게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 즉 무슨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유일한 힘이니까 알짜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즉 FS는 뭐가 돼? 알짜임이 한 1이란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잘 보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식이 눈에 보이지? 뭐가 보여? 그렇지. 2분의 mv 제곱이라는 게 보여. 그러면 요 2분의 1 여기다도 붙여주면 얘를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지.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야? v와 v 제로야. v 제로는 무슨 뜻이지? 처음 출발할 때의 속도, 속력이란 뜻이고 v는 나중에 속도, 속력이란 뜻이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구했으면 우린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중 운동 에너지. 뒤에 있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고 있지. 우린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걸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지? 변화량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지. 기억나니? 우리 처음 변이할 때 내가 설명했었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뺐지. 때문에 얘를 뭐라고 줄여 부를 수 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줄여 부를 수 있다. 자, 아까 내가 뭐라고 시작했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일이라고 하는 놈은 절대로 이렇게 단독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반드시 뭐가 꼭 붙어줘야 돼? 무슨 힘이 한 일인가가 꼭 붙어줘야 돼. 우리 이번 단에서 이 세 가지만 볼 건데 그 중에서 알짜임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걸 정의한 거야. 알짜임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뭐의 변화량? 뭐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이해돼? 자, 실제로 문제를 한번 좀 정리해 볼까? 예전에 우리 통합과학 할 때 이런 그래프 한번 본 적 있었을 거야. 지금 이거 기억이 나니? 시간과 힘의 그래프. 이거 기억나니? 기억났다. 야, 이거 한지 얼마나 됐다 기억이 안 나. 뭐니 이거? FS. 그렇지. 어? IFT. 시간. 그렇지. 뭐 구할 수 있는? 가속도. 얘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당연히 기억할 줄 알았다.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있어. 아 중경감. 그래, 중경이야. 기억나? 이거 기억 못하면 이번 숙제 못하는데. 자, 여기가 10N이었고 여기가 30N이었다고 하고, 자, 여기가 4초였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때 이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넓이를 통해 뭘 구할 수 있어? 충격량을 구할 수 있어. 자, 여기 넓이 구해보면 사다리꼴 넓이가 몇 나오니? 80? 80 맞니? 80N/s 나오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힘을 받은 물체가 원래 10kg짜리 물체였고 이 물체가 처음에 2m/s로 움직이고 있었대. 그지?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주면은 이걸 굳이 구할 필요가 없네. 그냥 그렇게만 구하자. 자, 이 물체가 받은 일의 크기. 당연히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위에 있는 이 알짜임이 한 일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죠? 문제 방금 만든다 보니까. 자, 위에는 80이라고 하는 이 충격량은
자, 무슨 값과 똑같죠? 운동량.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식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 질량 10에다가 자 속도의 변화량 그런데 얘가 낮은 속도는 모르지만 우리가 방금 처음 속도는 알고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나중 속도 V를 구할 수 있어요. 걔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우리 배웠던 거야, 그치? 배웠던 거라서 일단 그냥 썼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힘이 한 1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1의 크기를 구하려면 자 힘과 거리를 알아야 되지. 그런데 당연히 이 문제에 그거 구할 수 없어. 힘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구하지 않아도 우리 뭐 할 수 있다? 1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왜? 1의 크기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뭘 구했어? 나중 속도 구했지? 뭐 알고 있어? 처음 속도 알고 있지?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써주면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한 식을 써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물체가 받은 2의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10에서 2를 뺀 다음에 제곱하는 애들 정말 많아? 그러면 안 된다. 운동 에너지의 제곱의 차이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빼주는 작업을 해줘야 올바른 계산을 해줄 수 있어. 지금 알겠니? 조심해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결국 이 물체가 받은 2의 크기는 이렇게 480줄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거지. 분명히 2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자 힘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딱 정확하게 잡을 수 없지. 또 거리도 그럼 그래프에 안 나와 있지, 그지? 값에 안 나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자 그걸 몰라도 자,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알겠니? 자, 그리고 적으시고 잠깐 쉴까? 이게 약속 있잖아. 확 써야겠다. 확 써요. 존나 시끄러울 것 같은데. 내가 요 불어. 이 지금 페이커가 아니야. 뭐 죽든. 싫어. 네? 너무 좋은데. 지금 뭐 할 거야? 뭐게? 불을 101대1? 아니 나 지금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1대1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지금 들어왔어? 지금 막 벨 너무 오랜만이야. 너 원래 컴퓨터에 있어? 아니야.
닉네임 뭐? 좀 기다려. 저는 100 존나 많지. T랑 T가 똑같지. 나 이거 심플 앱도 찍어. 아니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원래 개 간지야 이거. 소리 들었어. 시끄럽. 아니 지금 똥 나올 것 같아. 방구 쉽게 웃기게. 같이 살아. 이거 왜 이렇게 한지 알아? 너가 해봐. 모르겠다. 나 친구. 잘못. 뭐 이렇게 일대를 못하는 거야. 응? 일대일 방을 만들어. 뭐야? 가까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나가. 몰라. 불기? 기기 심한데 선생님 뭐 클래시로얄도 아니야. 그럼 지금 시작하면 존나 되잖아. 그치. 근데 애초에 내가 시작을 한 게 작년 10월인데 어쨌든 존나 되지. 그래도 1년 만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애초에 난 다른 애들이 몇 년 동안 했을 때 단 1년으로 애들 몇 명 잡았는데 일단 또 곽서에 약속 가가지고 또 존나 막 시끄럽게 이지랄했어. 진짜 싸봤어. 하게 안 된다고. 애초에 곽서를 최근에 뭐에 본거 알아? 지랄. 그래서 너 아직도 그냥 사귀냐 이거 아니 제 옥정이 한 명이랑 노아연이랑 사귀었어. 아마 그 옆에가 박사님. 걔네 셋이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아주 그냥 장르별로 즐기는구만. 약간 배그라서. 그건 배그 맞아? 네. 모바일에도 재밌어? 할만해? 네. 할만한 거 있어. 왠지 치킨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그죠? 괜찮아. 어? 치킨 못 먹었지. 지원이 이전 약속 어떻게 취소 못하냐? 하고 아니 근데 했다가 또 폭풍 너무 두려워. 아니 제낄 거면 다른 애들도 다 시켜야 돼. 남자애들도 필요 없어. 어떻게 하냐고.
바로 몇 번까지 갔지? 네. 1번. 1시에 3까지 있어. 일에 대해서는 뭐 하나만 더 적으면 될 것 같죠. 일단 이제 중력이 하는 일이랑 외력이 하는 일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 일이 0인 경우 하나만 볼게요. 자, 일이 0인 경우 뭐지? 자, 일이 0인 경우 당연히 이 일 자체가 힘과 거리의 곱이기 때문에 자, 물체가 받는 힘이 0이거나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인 경우는 당연히 일이 0이겠죠.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S는 0이 아닌데 F는 0인 경우 당연히 아주 미끄러운 마찰이 없는 곳에 마찰이 없는 빙판에서 자, 어떤 물체가 금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고 금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반대로 S가 0인 경우 얘가 힘을 아무리 줘도 움직이지 않는 물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벽을 민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자, 거리가 0이어서 이 0인 경우 그런데 힘과의 거리가 둘 다 0이 아닌데 1이 0인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 힘과 그렇지 거리가 나란하지 않아. 아까 반드시 나란해야만 둘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렇다면은 나란하지 않은 수직 관계일 때는 자, 둘이 수직일 때는 둘 다 힘도 0이 아니고 거리가 0이 아니어도 1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어? 오 금속 원운동은 왜 둘이 수직이야? 어떻게 수직이야? 이렇게 잡아당기면 관련은 접선. 그렇지. 어려운 예가 나왔는데 등속 원운동은 이름 그대로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는 운동을 말하거든. 근데 이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이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앞에서 운동할 때도 여러 번 썼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경로의 접선으로 따지거든. 이게 이동의 방향이야. 그래서 둘은 항상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이 경우는 1이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1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에너지식이야. 에너지는 뭐 운동 에너지는 이미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 그냥 식만 다시 한번 쓰고, 운동 에너지는 이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기호로 EK도 많이 쓰고 나는 대문자 K를 좀 많이 써. 이거 자기 취향이니까 자기가 좋은 거 쓰면 돼. 알겠지? EK 또는 K 이렇게 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다. 이거는 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식이니까. 자, 운동 에너지 배웠고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위치 에너지 정리해야 되거든. 근데 위치 에너지 역시 꼭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무엇인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힘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원래 정식 명칭이야. 근데 너무 길지? 너무 기니까 얘를 좀 줄여서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그냥 뭐라 부른다?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지. 자, 위치 에너지는
potential 에너지가 원래 영어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 P나 대문자 P로 많이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중력 위치 에너지는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배웠지? 중학교 때 한번 배웠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뭐라고 배웠었어? MG. 그때는 9.8 mH가 불렀었지. 그렇지? 왜냐면 그때는 G를 9.8로 고정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자, G를 쓴다. 9.8 대신에 G라는 값을 쓴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자, 높이의 곱으로서 정의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배웠겠지만 위치 에너지 배울 때 항상 강조되는 게 뭐야? 뭐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높이. 그치? 이 높이가 중요하지? 아까 내가 언뜻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에너지는 어떤 절대적인 값을 구할 수 없다. 알겠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뭘 구하는 거냐면 기준보다 크냐 작냐를 구한다. 근데 그 기준이란 건 어때? 항상 그렇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자, 이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높이 역시 이렇게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었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자, 높이의 기준은 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항상 바뀐다. 바뀔 수 있고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예전에 물리학 그런 참고서 같은 거 본 사람들은 엄청 자주 보이는 그림 요거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 2층의 높이가 5m짜리인데 위에 다락방은 3m 높이야. 그치? 자, 여기에 어떤 물체 질량이 지금 2kg짜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중력가 속도가 10일 때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몇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내가 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 물체의 높이는 몇이 되는 거야? 8m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위치 에너지는 자, 2 곱하기 10 곱하기 8 해서 160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준을 2층으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높이가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2층의 기준일 때는 2 곱하기 10 곱하기 3 해서 60줄밖에 안 돼. 그치? 당연히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아예 물체가 있는 처음 위치를 삼을 수도 있다. 그럼 이때는 높이가 몇이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치 에너지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좋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하는 게 좋겠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하면 좋을까? 정답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일단 가장 좋은 건 익숙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너희한테 익숙한 거. 그지? 항상 하던 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이거 계산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정하는 게 실수가 제일 적은 느낌이야. 그런데 그래도 좋은 방법이라는 건 대부분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체의 처음 위치를 높이 0으로 잡는 경우가 제일 많아. 이게 계산 자체는 제일 편한 편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여기로 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치?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아. 자, 또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었지?
이 높이는 내가 물체가 있는 내가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 지점과 기준 사이의 수직거리야.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 혹은 이 물체가 얹어져 있는 경로의 모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h의 값은 기준과 내가 원하는 지점 사이에 연직 방향 거리고 이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의 경로라든지 혹은 이 두 지점 사이에 다른 거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거리를 이렇게 잴 수도 있잖아. 그치? 그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어 라고 해서 거리를 잴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건 쓰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아마 이런 그림 봤을 거야. 자, 어떤 물체가 이 높이에 있었는데 똑같은 물체야. 자, 이 물체가 그냥 똑바로 떨어졌어. 2m를. 옆에 있는 물체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졌어. 이 물체 옆에 있는 이 물체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졌어. 근데 얘 모두 다 요 2m 아래 집에 똑같이 도착을 한 거야.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고 했을 때 이 세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본다면 다 몇만큼이다? 똑같이? 그렇지. 다 20줄만큼 똑같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이 물체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연직 높이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아까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었지? 내가 아까 써놓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중력이 한 일을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중력이 한 일은 자,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야. 자, 내가 위에서 뭐 구했냐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 구했지. 자, 위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물체 에너지가 몇만큼 변했다고 했어? 마이너스 20줄만큼 변했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이 물체에게 자, 위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물체에게 중력이 한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중력이 한 일은 몇 줄? 20. 그렇지. 이 경우는 20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위에서 구한 마이너스 20줄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20줄 플러스 20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설명하고 간단하게 보여줄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정리 좀 좋겠지? 되니? 자, 이번에 새로 배우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얘는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줄여서 부를게.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이해하려면 먼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탄성력은 뭐지? 일단 탄성이 뭐야? 탄성.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요. 그렇지. 자,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아, 성질. 탄성이. 자,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해. 알겠지? 그런데 이런 모든 물체들은 사실 이 탄성 자체의 범위가 되게 좁고 그게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 탄성체를 물리학 원에서는 딱 어디로만 한정 지을 거야?
그렇지. 용수철로 한정을 지우. 용수철이 나오면 아 이거 탄성 문제구나, 탄성력 문제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용수철과 용수철 저울은 조금 다르다는 거야. 용수철 저울의 목적은 힘의 크기를 재는 장치거든. 그래서 얘는 탄성력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가는 그런 거. 알겠지? 용수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탄성체야. 탄성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자, 용수철을 이렇게 수평으로 한번 바닥이 있고, 자, 이 수평에다가 용수철을 이렇게 놨다고 해보자. 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은 상태가 이 상태. 그지? 자, 이런 상태. 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은 상태 용수철 그냥 원래 모양을 갖고 있겠지? 이렇게 용수철의 원래 길이 또는 자연 길이 상태,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자, 밑에다 이어드리면 내가 이 용수철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야. 그치?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줘. 그러면 당연히 용수철이 어떻게 되겠어? 자, 이렇게 늘어났겠지? 그치? 자, 그때 내가 주는 힘을 이렇게 F라고 써보. 소문자 F라고 써보. 자, 이렇게 F라는 힘을 주면 자, 얘가 이제 무슨 힘이냐면 외력, 외부의 힘이 되겠지? 자, 이렇게 F를 줘. 그러면 아까 내가 탄성력이 뭐라고 했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탄성이고, 그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힘이 당연히 탄성력이겠지. 그러면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놈은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길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용수철의 끝이 어디로 되돌아가려고? 그렇지.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주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은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어? 반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외부 힘에 대해서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반대 방향을 뭘로 쓰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성력에 대한 성질, 방향과 크기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자, 이걸 정리한 사람이 훅이란 사람이라서 훅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사람 이름 몰라. 그치? 자, F 뭐냐면 탄성력이야. 그치? 자, 이 탄성력은 자, 어떤 방향을 갖고 있어? 외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갖고 있지? 그래서 그걸 표현해주기 위해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얘는 탄성력의 방향이 항상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다? 외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다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알겠지? 자, 그런데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이 용수철을 이렇게 더 당겼어. 그러면 내가 뭘 느끼니? 용수철이 완전히 늘어나서 망가지지 않는 한 좀 더 이 용수철이 들어가는 힘이 강해지는 거 느끼지? 너희 고무줄 가지고 이런 거 장난 많이 치잖아. 고무줄 이렇게 살짝 당겨서 애들 위협해봤자 별로 안 무서워하겠지만 확 잡아당겨서 가까이 되면 무서워하잖아, 그지? 왜냐면 얘가 그렇게 큰 힘을 품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힘의 크기가 뭐에 비례한다는 거, 얘를 얼마나 늘렸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우리는 이 늘어난 길이를 x라고 쓸 거야. 중요한 건 원래 길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그지? 얘가 중요하지 않아. 얘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 얘는 아예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늘어난 길이.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이 x에 비례할 거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비례하니까 앞에다가 상수 하나 붙여주면 좋겠지?
자, 이 K는 원래 다른 말로는 탄성 계수라고도 부르는데, 자, 우리는 이 탄성체를 뭘로만 쓸 거기 때문에, 용수철로만 쓸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용수철 상수라고. 지금 여기 처음이니? 본 적 있니? 탄성력? 본 적 없어? 자, 이거 본 적 없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x. 그지? 자, 이게 x가 용수철 전체 길이가 아니라 뭐라는 거? 늘어난 길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얘를 누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눌렀을 땐 어떻게 해줘야 돼? 역시 무슨 길이만 써야 돼? 줄어든 길이. 그치? 얘를 몇 cm 줄었느냐가 중요해. 자, 같은 용수철이 있어. 자, 내가 얘를 자 이렇게 늘려서 원래 길이보다 10cm 늘렸어. 반대로 똑같은 용수철을 눌러가지고 5cm만큼 줄였어. 자, 두 경우 중에 어느 쪽이 탄성력이 더 세다? 그렇지, 얘가 더 센 거지. 늘어나는 길이가 큰 쪽이 센 거. 그지? 그래서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한 길이가 중요한 거고 그 길이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가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이거 이해돼? 자, 탄성력을 구했으면 자,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 탄성 위치 에너지도 구해줘야 되겠지? 자, 탄성 위치 에너지는 뭐 특별히 다른 기호를 쓰진 않아. 그래서 얘도 똑같이 EP라고 써. P나.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쓰면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 둘을 다른 문자로 구분하긴 하는데 일단 뭐 특별히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진 않아. 알겠지? 자, 얘를 유도하는 과정이 있긴 한데 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 요 유도하는 과정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식만 정리를 할게. 자, 탄성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K X 제곱. 자, 앞에 썼던 문자 그대로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 K는 탄성력에 붙어 있었던 용수철 상수, X는 아까 얘기했었던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요 K와 X의 단위인데 K가 대개는 단위가 뭐로 나오냐면 뉴턴 퍼 미터로 많이 나와. 그런데 X는 단위가 뭘로 많이 나오냐면 센티미터로 많이 나와. 그럼 얘를 꼭 뭘로 바꿔줘야 돼? 얘를 미터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줘요.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오는 함정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센티미터 있는 대로 그대로 계산해보면 이상하게 에너지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센티미터를 미터로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물론 K의 단위를 뉴턴 퍼 센티미터로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둘 다 뭘로 바꿔줘야 돼? 미터로 바꿔줘. 알겠지? 무조건 미터가 기준이야.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 줄을 구할 건데 이 줄 자체가 뉴턴과 미터의 곱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길이는 미터로 바꿔줘.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줄의 값을 구할 수 없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K가 예를 들어 2 뉴턴 퍼 센티미터인데 X가 4cm래. 그지? 그러면 에너지 어떻게 구해줘야 돼?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0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줘. 그래야 올바르게 줄의 값을 구할 수 있어. 이해되니? 이번 과제에는 그런 문제가 없긴 한데 학교 시험에서 내가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함정이었거든. 자, 이 탄성력이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탄성력만 이해를 하면 사실은 뭐 그 다음은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이 탄성력의 핵심은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 x를 구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만 잘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림에 나와 있는 힌트들로 x를 잘 구할 수 있으면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3번인가? 아까 2번이었지. 자, 이번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 귀찮으니까 2라고 쓸게. 보존 법칙. 자, 역학적 에너지의 뜻 자체가 뭐니? 역학적 에너지의 뜻. 운동에서는 맞아. 둘이 더한 거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야. 그지? 그런데 우리 이제 위치 에너지 몇 개 배웠으니까? 2개 배웠으니까. 여기 이제 2개 다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는 중력만 들어갔지. 그지? 근데 이제는 모두 들어갈 수 있고, 중력 위치 에너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성 위치 에너지도 들어갈 수 있는. 알겠지? 이때 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자, 우리 아까 에너지의 변화는 뭐가 일으킨다고 했어? 에너지의 변화는 뭐가 일으킨다고 했지? 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역시 어떤 일이 변화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역학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려면,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아까 얘기했던 운동 에너지가 아니야.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전체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잠재적인 운동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원래 갖고 있었던 힘이 아닌 외부에서 가해지는 일에 의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한 일이 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충이라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유도해낼 수 있지만 유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핵심 결론만 우리가 좀 정리 좀 줘요. 외력이 한 일은, 외부의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에 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과 같다? 만약 뭐가 0이라면, 그렇지, 이 외력이 0이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물리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두 에너지의 합 혹은 세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 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보존이야. 그치? 자, 이게 보존이야.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 보존이라는 표현을 써.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라는 에너지 하나만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우리가 보존이라는 말 대신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말을 썼겠지.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뭐? 자,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시를 쓰는 요령이기도 하고. 그렇지? 자, 보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려면 뭘 비교해야 돼?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이 뭐야? 바로 처음 어떤 물체가 출발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의 값이 뭐랑 똑같다? 그렇지. 나중에 도착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방식이지. 자, 아마 중학교 때도 했었나? 자, 어떤 언덕 위에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는 현재 자 h라는 높이 위에 있어. 자, 이 물체가 여기에서 운동을 시작을 해. 자, 여기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자, 처음에는 처음부터 0에서 여기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마찰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여기 바닥까지 왔어. 당연히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점점 빨라졌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속력을 구하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되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 그렇지? 운동 에너지. 우리는 요걸 쓰기로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에너지와 나중에 도착할 때 에너지를 비교해보자는 거지, 그지? 자, 처음 출발할 때, 요 언덕 위에 올려져 있을 때는 내가 처음 뭐라고 했냐면 물체의 속력이 0이라고 했지, 그지? 역학적 에너지 뜻이 무엇이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니까 그거를 사이에 두고 뭘 써주면 되는 거야? 처음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그냥 각각 써주면 돼. 자, 처음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 몇이라고 했고 0이라고 했고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하고 중력가속도가 g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mgh라고 쓸 수 있지. 이 둘을 더한 게 좌변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변은 뭐가 돼야 되겠어? 여기가 처음 출발할 때였으니까, 그지? 도착할 때 써주면 되겠지? 도착할 때 어떻게 써주면 돼?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제곱이라는 걸 갖고 있지. 대신 내가 방금 요 높이를 h로 갔다는 것은 높이의 기준이 어디였다는 얘기야? 바닥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얘 높이 몇이야? 0이지. 때문에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몇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요걸 이제 정리하면 V의 값을 구하든 H의 값을 구하든 뭔가를 할 수 있겠지. 요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한 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용수철이 있어. 용수철이 원래 10cm만큼의 거리만큼을 원래 길이로 갖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2kg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고는 얘를 당겼어. 당겨서 밑에다 그릴게. 너희는 그냥 겹쳐 그려도 돼. 이 용수철의 전체 길이가 14cm가 될 때까지 얘를 이렇게 쭉 당긴 거야. 아직 옷을 망가지지 않았고 이 물체를 이제 손을 잡고 있던 걸 놨어. 그치? 자, 그러면 지원아, 이거 어떻게 되겠니? 이거 넣는 순간. 세게. 그렇지. 이 무슨 힘 때문에? 그렇지? 아니, 무슨 힘 때문에? 힘의 종류? 탄성력 때문에. 그렇지. 탄성력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왼쪽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야? 얘가 쭉 움직여서 원래 길로 되돌아올 거야. 그런데 여기 마찰이 없거든. 그러면 이 위치에서 딱 멈출 수 있어, 없어? 멈출 수가 없어. 그지? 왜냐면 오는 동안 속력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길이 되돌아와도 멈추지 못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만약에 왔다고 하냐면 용수철의 길이가 8cm가 될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물체가 몇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어. 이건인지 이해돼? 자, 필요한 게 몇 개 있지? 자, 용수철 상수 K를 200Nm/m라고 주면,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경우 식 어떻게 써줘요? 처음은 나중에. 그렇지. 역시 식을 쓰는 요령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지? 등호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다 뭐를, 처음 출발할 때 에너지를, 오른쪽에다 뭐를. 그러면 일단 이 그림에서 처음이 뭐고 나중이 뭔지 이해를 해야 돼, 그지? 요 세 상황 중에서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일까? 그렇지. 끝까지 당겼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운동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처음이라고 보면 안 되지. 얘가 처음이야. 자, 그러면 등호를 사이에 두고 뭐 해주면 돼? 처음에 에너지를 쭉 써주면 되겠지. 자, 처음에 에너지,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를 써줘야 돼? 운동 에너지와
그렇지. 위치 에너지. 자, 내가 처음에 얘를 잡고 있다가 놨어. 운동 에너지 몇이야? 0. 이해돼? 지원이? 운동 에너지가 0인 거 이해돼? 그렇지. 처음에 놨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대신 뭘 갖고 있었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지?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위치 에너지. 이 아니지. 지금 무슨 힘에 의해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탄성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 당연히 에너지도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작용을 하겠지. 그러면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써줘야지. 내 말 이해돼? 알겠어? 뭐라고 써야 돼? 200 2분의 1 200 곱하기 2 그래, 앞에 걸 보고 해. 일단 10부터 읊어봐. 뭐야? 위치 에너지식? 마이너스 아니야. 그건 힘의 식, 힘의 크기. 에너지식. 우리 지금 에너지식 쓰고 있잖아. 적었어? 적었어. 적었을 텐데 이거 맞아. 아 K 2분의 2분의 1 kx지. 그치? 자, 아그 4 제곱 아니지. 내가 뭐 주의하라고 했어? 단위 주의하라고 했잖아. 0.04 그래. 이렇게 써야지. 이거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는 지금 용수철이 8cm 된 지점에 왔어. 이게 나중이겠지. 이때는 어떻게 써요? 0 왜 또 0이야? 이때 왜 속력이 0이야? 이거 속력 구하는 게 우리 그게 목표인데 이거 왜 0으로 돼? 이 V가 0이란 말 있어 없어? 없잖아. 왜 네 맘대로 0으로 내가 멈춘다고 했어?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치? 0 구했으면 끝났는데 뭘 따라 C를 쓰고 있어. 모르니까 써야지. 자, 운동에너지 뭐 써야 돼?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M이 몇이야? 2 그렇지. 이게 운동에너지가 되는 거지.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200 200 곱하기 0.0 그렇지. 줄어든 길이가 중요한 거니까 10cm에서 8cm를 뺀 2cm를 미터로 바꾸어서 써줘야 되지. 저 이거 이해돼? 요게 문제가 많진 않은데 뒤에 과제 중에 있어. 요 용수철 관련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체의 처음 출발하는 운동과 나중에 도착하는 운동 사이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분해서 쓰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 이해됐니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가장 기본은 이거야. 처음 출발할 때 에너지와 도착할 때 에너지를 좌변과 우변에 나눠서 쓰는 거야. 알겠지? 요 방식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이제 무슨 방식을 쓸 수 있어? 에너지의 전체량이 변하지 않는 게 보존이라고 한다면 전체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변한다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대신 총량이 변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얘가 원래 100이었다가 120이 됐어. 그지?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원래 100, 위치 에너지는 100이었다가 몇이 돼야 돼? 자, 얘가 20만큼 이렇게 늘었잖아. 합이 일정을 얘가 몇이 돼야 돼? 80 그렇지. 이렇게 한쪽이 증가를 하면 한쪽이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라는 식을 쓸 수 있어. 얘가 두 번째. 그런데 얘는 솔직히 지금 그지? 처음 이걸 배운 과정에서 그렇게 쉽진 않아. 이 식을 마음대로 쓰면. 그래서 지원이는 이 방식으로 웬만한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해오고 승준이는 잘 아니까 두 가지 다 편한 대로 문제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해서 문제를 써주는 거야. 알겠니 지원아? 일단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걸 그냥 말로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지? 자 이제 거의 끝났어. 뒤에 돌리는 못하겠다. 자 어떤 경우가 있다. 외력이 0이 아닌 경우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지. 특히 이번 물리학 파트에서는 외력으로서 뭐가 제일 잘 나와? 마찰력이라는 힘이 제일 잘 나와. 자, 이 마찰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운동 중에는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마찰력의 일은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만든다? 그렇지.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반드시 감소시켜.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 물론 마찰력 외에 다른 외력이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 하지만 아직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진 않을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마찰력, 운동을 방해하는 힘,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힘이 나타납니다. 자, 대충 뭐 마지막으로 얘만 들면 이런 문제야. 자, 어떤 물체가 높이 10m에서 운동을 출발을 해. 2kg짜리 물체. 자, 그런데 이 물체가 마찰력을 받는 구간을 쭉 지났어. 그랬더니 얘가 20m만큼 움직여서 여기에서 0이 된 거야. 이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자, 이 물체가 처음 출발할 때 에너지 당연히 2 곱하기 중력각도 10 곱하기 높이 10 해서 몇 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2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그지? 이건 어디가 기준이냐면 이 지면이 기준이야.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나고 닿더니 어떻게 됐어? 높이도 0이 되고 속력도 0이 됐지? 에너지가 몇이 됐어? 0이 됐어. 그러면 몇 만큼이 감소했어? 200줄이 감소했지? 그 200줄의 누구의 역할이다? 마찰력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200줄의 감소량이 바로 뭐 때문에? 마찰력의 일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는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그치? 이거 정리하면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경우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재원이는 여기가 처음이니까 일단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일단 에너지식 세 가지는 완벽하게 외워줘야 돼. 특히 탄성 위치 에너지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오긴 하니까 처음 보는 요 식을 꼭 잘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뭘 완성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좌변과 우변에다가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와 나중에 도착할 때, 맞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배치를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도록 이걸 정리하는 연습을 해줘. 알겠지? 자, 이게 이번 단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일단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해. 이해되죠? 다음 주 테스트는 정범이니까 앞에 있는 1, 2단으로 공부해오세요. 알겠지? 오늘 과제는 3강만 해오시면 됩니다. 홍수이는 저거 배웠어? 돌리는 배웠어? 네.